당이 지금 이 문제가 이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 파장을 생각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뻔히 알 텐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후보에게 또는 당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당에서 사과를 권고했다. 근데 제가 그 김준혁 후보의 사과문을 다 읽어봤는데 네.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밀려서 그 급한 불 일단 끄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면피성 사과고, 근데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입니까? 사퇴를 권고를 해야죠. 이대 성상납 발언 사과 다음 날, 야 조상호 실제로 매춘 논란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김준혁 후보 사과했다, 사과합니다. 이대 학생들, 졸업생들 죄송합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낭만클럽 총재가 김한란 이제 초대 이화여대 총장이 아닙니까? 근데 그 낭만클럽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CIC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의 방첩부대 보고서입니다.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게 이제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춘 또는 유사 매춘에 그게 이용됐다라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네. 지금 미국 CIC 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 방첩 자료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매춘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번 성상납 김준혁 후보의 성상납 이 발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민주당에서는 김준혁 후보에게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사과를 권고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보가 직접 사과를 했죠. 사실 이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연히 많은 분들의 또 그 동의하는 바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 발언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또 굳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권고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도 진지하게 사과를 했고, 그 사과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혹시라도 더 불편해하시는 분들과 또 여성단체라든지 또 그 위안부 그 단체에서 또 많이 불편해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추가로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까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조상호 변호사도 사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의 당직 직책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직자이기는 하지만 네. 뭐 당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그 발언에 대한 취지 부분들을 설명하다가 나온 이야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당에서 사과를 권고했고 후보가 사과까지 한 마당에 다시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당으로서는 조금 당혹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개인의 잘못된 뭐 일탈적인 발언이다라는 취지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근데 조상호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게 미국 CIC 보고서에 다 묘사가 돼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 CIC 보고서 어디에도 이대생 성접대 동원 내용 없었다라는 게 팩트체크 기사예요. 지금 이 미국 CIC 보고서 요게 김준혁 후보가 이게 논문에 다 나와 있고 자료로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그 논문, 해당 논문은 어제 저희가 서울신문 기사로 좀 꼼꼼하게 봤어요. 근데 그 논문에 토대가 되는 게 미국 CIC, 미군 방첩부대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CIC 보고서를 좀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낭랑클럽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사회단체를 조직을 한 거고, 단체의 목적은 외국 귀빈,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 및 장성, 외교관을 엔터테인하기 위한 것이다. 6.25 전쟁으로 한때 부산에 있었다. 이 되게 잘 교육받고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들로 교양 있는 파티 주최자들, 괄호 호스티스라고 써 있습니다. 호스티스들이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다. 근데 이 부분 지금 엔터테인 하기 위한 호스티스들이었다라는 거죠. 영어로 적혀 있었겠죠. 네, 미국 CIC 보고서. 기존 번역문에서 엔터테인을 접대로, 호스티스를 호스티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호스티스란 말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 지칭을 하는 건데,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감에서 오해가 생겼다라는 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여기도 좀 볼까요? 묘사가 돼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CIC의 직접 정보가 아니라 미 샌프란시스코 지방지에
이 보도인 건데 여기 어떤 부분이 인용이 됐냐. 낭랑클럽의 지도부는 군 장성과 외교관들을 위해 항상 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밤에는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불빛을 받으며 고위 관리들을 접대하고 낮에는 한국군을 지원할 물품을 구하기 위해 미군 막사문을 두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파티를 주최하고요. 낮에는 한국군을 도왔다.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봐서는 묘사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묘사가 돼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길게 가져갈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후보가 깔끔하게 사과를 했고 당도 사과를 권고했고 이 상황이 더 이상 왜 논란이 되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제 끝날 상황이긴 했어요. 네. 조상호 그 변호사의 그 발언도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당이 지금 이 문제가 이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 파장을 생각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모습을 뻔히 알 텐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과연 후보에게 또는 당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네. 지금 발언이 잘못됐다라고 딱 말씀을 하셨어요. 신지호 의원님.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좀 정확한 말 아닙니까? 이게 부적절한 정도인가요? 이거 역대급 망언이죠. 역대급 망언. 뭐 여성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를 정면으로 폄하하고 부정하는 역대급 망언이 나왔는데 조상호 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어제 또 상처에 소금까지 뿌렸어요. 근데 당에서 사과를 권고했다. 근데 제가 그 김준혁 후보의 사과문을 다 읽어봤는데 네.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밀려서 그 급한 불 일단 끄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면피성 사과고, 근데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입니까? 사퇴를 권고를 해야죠.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형식적 사과만 권유하고 사퇴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냥 너는 후보 자격 유지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결정이 제일 중요한 건 후보 자격 유지예요. 후보 자격 유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간단한 사과로 끝날 문제지 네. 뭐 후보 공천 취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이 내려진 거고 거기에 대한 또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뭐가 예정이 돼 있냐. 지금 이대 총동문회에서 오늘 규탄 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대 강당에서도 있고요. 지금 이 수원 해당 지역구에서 또 항의 집회도 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그럼 이 사안이 단순히 뭐 이대생, 이대 졸업생과 지금 김준혁 후보의 발언 요 상간의 문제인 것이냐. 근데 이게 김철현 위원님,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데 이게 여성표랑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당에서 지금 김준혁 후보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네. 볼 때는 앞으로 남은 선거 마지막 막판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그 김준혁 후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어떤 해결해 나가는 민주당의 방식이 항상 저랬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다음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문제가 터졌을 때도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건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그것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줄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막 연피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김준혁 후보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우리 이화여대 출신의 의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확실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2012년도에도 보면 그 김준혁 후보가 출연했던 그 김용민 TV에 나온 그 김용민 후보가 2012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미 정부의 여성 국무장관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또 어떤 역대급 망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 총선에서 아마 유권자들, 특히 우리 수원에 있는 유권자들을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 아마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